4개 차로입니다. 자, 불박차는 4차로를 정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신호는 녹색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자, 4차로 가고요. 앞차는 우회전합니다. 불박차는 직진할 거예요. 직진을 쭉 가고 있는데 저 차가 섰다가 쾅. 어허. 이런. 아니 여기서요. 내가 녹색 신호에 정상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 우회전 화살표만 그려진 게 아니라 지구 화살표예요. 설령 우회전 화살표만 그려져 있더라도 쭉 이어진 곳은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여기에서 가고 있는데 저 차가 멈칫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넘어서 날 때렸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이거 100대 0 아닌가요? 제가 지나가는데 제 뒤를 때렸어요. 근데 상대는 양보를 안 했대요. 양보 안 했기 때문에 100대 0 아니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0입니까? 불박차가 우회전한 차한테 좀 양보 좀 해주지. 에이, 양보 안 했기 때문에 100대 0은 아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투표를 해야 돼? 해봐야 돼요. 예,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100%가 100대 0입니다. 100%가 2번을 선택하셨어요. 1번이 아니라 1번. 1번이 100대 0이죠? 예. 상대차가 멈칫하잖아요. 쭉 가는데 상대차가 가려면 지금 나왔어요. 지금. 근데 가만히 있다가 바퀴 멈추듯하다 왜 이때 움직입니까? 이때. 그 차가 계속 움직이면 내가 빵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이거 내가 브레이크 잡든가 할 텐데 멈추는 듯 하다가 왜 지나갔는데 왜 그때 100대 0이어야 되죠. 왜 내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내 신호 따라가는데 우회전한 차가 멈췄다 와야죠. 100대 0이 옳겠습니다. 이럴 때 이거 100대 0 인정 안 하면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면은 벌점, 범칙금. 인정할 거 인정하는 게 낫죠. 이번에는 신호등이 없는, 황색 전멸등은 신호등 없는 거예요. 황색 전멸등은 조심해서 가는 거죠. 황색 전멸등은 신호등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고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되고요. 황색 전멸등도 똑같습니다. 적색 전멸은 일시 정지 후 조심해서 지나가는 거고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황색 전멸등. 나 직진할 거예요. 쭉 직진해서 가는데 그런데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어디서 나왔나요? 자, 저 트럭 저 건너편은 2차로예요. 내가 가는 쪽은 1차로고요. 저쪽은 1차로, 2차로입니다. 그런데 1차로는 요 트럭이 직진해 오고 있었고요. 요 뒤에 또 차가 한 대 오고 있죠. 자, 그 사이로 요 차는 이제 우회전할 거네요. 뒤에 승용차는 우회전하러 가네요. 트럭이 오고 저기 아무것도 없네. 가는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어디서 왔을까요? 버스는 아까부터 서 있었어요. 인도에서 슝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여기 서 있다가 버스 앞에 서 있다가 슝 들어왔을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요 차와 요 차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에 불박차를 못 봤대요. 이 사고에 대해 과실비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트럭과 승용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를 보자마자 브레이크 잡았지만은 자기는 그 트럭하고 승용차 사이를 그 사이로 오느라고 나를 못 봤다라고. 나도 그 차가 안 보였고요.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고 몇 대 몇으로 보이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80대 20 적당하다. 직진 대 좌회전. 안 보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걸 어떻게 피하느냐? 100대 0이 옳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 92%는 100대 0이라는 의견이십니다. 8%는 80대 20이라고 그러셨고요. 92%가 100대 0. 100대 0이 옳지 않겠습니까? 좌회전을 저렇게 무리하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차들이 복잡했으면 복잡한 사이를 뚫고 들어올지도 몰라 라고 할 텐데 안 복잡하잖아요. 저기 버스 서 있고요. 그리고 2차로엔 버스 서 있고 1차로엔 요 차하고 승용차하고 오고 있고요. 여기서 오토바이가 어디서 오는지 잘 보이진 않지만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저 오토바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에 따라
판사에 따라 신호등 없는 교차로, 황색 전멸등 여기서는 조심해서 가야죠. 서행하면서. 근데 어떻게 더 조심하죠? 저렇게 갑자기 안 보이면서 2차로 쪽에서 2차로에 있던 차가 왔는지 아니면은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아마 인도에서 팍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래요. 근데 그건 안 보여요. 어디서 왔든지 이런 건 100대 0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요. 불박차 운전자가 다쳤을까요? 안 다쳤을까요? 신호 대기하고 있다니 출발할 겁니다. 이제 막 신호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요. 아이쿠! 다시 보시면요. 앞차가 출발해서 나도 이제 출발하려고 아직까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죠. 브레이크 잡고 있어요. 브레이크 잡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꽝 하고 뒤에서 달려온 차가 자, 후방 영상 보세요. 뒤에 쏜 차. 아이쿠!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불박차가 다칠까요? 불박차 운전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예. 이 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뒤에 차가 내가 가는데 들이받으면 그냥 쭉 밀어주니까 이 스케이트 게이지 할 때 그때 탁 밀어주면 탄력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내가 브레이크 잡고 있는 상태에 뒤에서 쾅 들이받았어요. 충격이 있었겠죠. 차가 흔들렸는데요. 상대가 후방 추돌하고 와서는 예,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없대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서 말 한마디 없이 보험 접수해 주겠대요. 핸드폰 번호 달래요. 그러고서는요. 근데 상대편 핸드폰에서 인터넷 방송이 들려요. 당신 인터넷 방송 보면서 딴짓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소리로만 듣고 있었어요. 야,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대인 접수를 안 해준대요. 대인 접수 안 해주고요. 마디모 신청하겠대요. 지금 대인 못 받고 제 돈으로 병원 진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디모 프로그램 후에 결과 후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를 확인했을까요? 그날 병원에 가셨나요? 다음 날 가셨나요? 지금까지 어떤 치료 몇 번 받으셨나요? 나이와 직업은 뭔가요? 그리고 직장에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되도록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차 수리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저는 신호 대기 중에다가 출발하다가 뒤에서 들이받쳤는데요. 사고는 1월 12일 날 났습니다. 출근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글 올리신 게 1월 15일 날 올리셨네요.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도수와 침 치료 4번 받았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자. 4번이 3번인지 모르겠네요. 12일 날 출근 중이었으니까 13, 14, 15. 2번 받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나이는 33살 직장인이고, 33살이고요. 체육회 직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왔다 갔다 하고 치료받는데 1시간 30분 걸리고요. 그리고 뒷범퍼 수리비 50만 원 나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예, 그리고 빵빵구 체육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빵빵구 체육회에서 무슨 구에서 운영하는 저는 대한체육회 그런 줄 알았는데 무슨 빵빵구 체육회래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체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 사고. 직장인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1시간 반 걸리는데 보험사도 보상받혀서 안 아픈데 병원에 가겠습니까? 오전에 1시간 반이 걸릴지, 오전에 가도 1시간 반 왔다 갔다, 오후에 1시간 반. 그러면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2시, 1시부터 6시, 그 중에서 1시간 반 빼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직장인이? 그리고 내 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받는 보상이 얼마나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에는 하루에 8,000원 줍니다. 만약에 10번 치료받으면 얼마 줄까요? 8만 원이에요. 위자료는 경료추염자, 목하고 허리 삐끗한 거요? 15만 원입니다. 10번 통원 치료받으면은 교통비 8만 원 플러스 15만 원, 23만 원 받자고 하루에 왔다 갔다 1시간 30분씩 왔다 갔다 그 짓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들 그리고 뒤에서 들이받은 뒷차 운전자는 저 보상을 노리고 저 가짜 환자야, 나령 환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디모 해달라고 그러죠. 마디모 그거요. 마디모가 객관적입니까? 마디모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사람이
있고 어디가 그냥 함몰되고 그럴 때 쓰는 거죠. 이건 마디모 대상이 아닙니다. 마디모는 죽은 사람, 네덜란드 사체를 중심으로 사체를 그걸 차에다 태워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저리 그랬을 때 어디가 박살나더라. 예. 어디가 함몰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에어백 이런 교통 안전 장치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많이 망가지니까 여기를 보완해야 되겠구나. 일본에서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러한 안전 장치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짜 환자 만드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근데 죽은 사체가 염좌가 있습니까? 삐끗합니까? 삐는 게 있습니까? 거기는 부러지거나 박살나거나 절단되거나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체가 뭐 신경이 있어요. 근육이 근육이 눌림 현상이 있어요. 인대 눌리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염자라는 것은 목이 털렁털렁 하면은 여기가 목이 뻣뻣해져 갖고요. 이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디모가 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에서는 마디모가 가짜 환자 잡아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나는 아픈데. 근데 국가수 가면은 안 아프다고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문장 많습니다. 왜요? 국가수 마디모는요, 부딪힌 흔적이 있네. 부딪힌 흔적이 있는데 박살나진 않았네. 현저한 소송은 없다. 두 번째, 두 차의 속도 차이가 시속 8km 이하다. 8km 이하겠지. 마지막에 브레이크 잡는 순간이니까요. 마지막에 들이받는 순간은 속도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 실험해보니까 외국에서 독일, 일본, 캐나다, 미국 이런 데 실험해보니까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 안 다치더라. 그리고 몇 명은 좀 불편하긴 한데 2, 3일 있으면 저절로 낫더라. 그래서 너도 안 다쳤어야 된다. 이게 마디모 프로그램입니다. 천편일률적이에요. 실험할 때는 뒤에서 들이받는 거 알고 있죠. 쿵, 그 정도 8kg는 안 아파. 근데 실험은 뒤에서 들이받는 거 알고 있어요. 범퍼카 뒤에서 들이받으면 범퍼카는 내가 쿵쿵 타면서 서로 부딪히는 거 알잖아요. 범퍼카 타면서 다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요. 국가서에서 안 아프다고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법원에 소송 걸면은 당연히 내가 낸 치료비 그리고 또 나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나에 대해 치료도 안 해줬죠. 치료도 안 해주고 대인배상도 안 해줬죠. 괘씸해서라도 위자료를 보험사에서는 15만 원 준다 그러지만 소송하시면은 최소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치료받으십시오. 내 돈 내고 치료받으셔도 되고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내가 건강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어디서는 병원에서 그러죠.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안 돼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소리예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서 교통사고라는 것 진료차 때 다 기록돼 있죠.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네, 저 교통사고 후 미쳐도 저겁니다.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은 내가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100% 다 받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상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에서 나간 돈은 이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비 100% 당연히 보험사에 나가야 됩니다. 마디모 신경 쓰들들들들 마십시오. 그리고 이럴 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죠. 해주고 싶은 얘기가 뒤차도 언젠가 한번 똑같은 사고 당해보면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걸 뉘우치게 될 겁니다. 뒤차는 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멍하니 딱 퍽 할 때는 목이 클럭클럭클럭 하면서 아프죠. 33살 직장인이 뭐 할 짓이 없다고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받고 침 치료받고 그러겠습니까? 직장에서 눈치 보이면서. 한편 오토바이가 과속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글쎄요. 오토바이가 이 뒤에 후방 영상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진장 멀리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불박차가 여기 요 건물 오른쪽에 있죠. 요거 지나는 겁니다. 요거 지나는데 자 요만큼 근데 무진장 멀리 보이죠. 이 건물, 지금 오토바이는 이 건물 두 개예요. 건물 하나 길이가 얼마 될까요? 건물 하나가 보통 지금 오토바이 있는 곳에서 나까지 30m 될까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30여 미터 될까요? 근데 여기 서 있던 차가 깜빡 켜가 동시에 바로 들어오면 오토바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 오토바이는 급브레이크 잡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죠. 자, 보세요. 오토바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과속에 대한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곳 제한 속도가 40이에요. 오토바이 속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토바이 쭉 비어있는 2차로 가는데 갑자기 깜빡 흰가 동시에 들어오면은 그럼 오토바이는 깜짝 놀라죠. 브레이크 잡죠. 그래서 70대 30이면 나빠 보이지는 않겠다는, 따라서 70대 30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요. 따라서 70대 30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이렇게 정리가 안 돼. 따라서 이번 사고 70대 30 비접촉이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70대 30으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불박차 입장에서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깜빡이 미리 켜고요. 꺾기 전에 반드시 뒤쪽을 확인해야 됩니다. 회전교차로 들어갈 겁니다. 자, 회전교차로 두 대가 도는데요. 불박차는 2차로 들어가요.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 들어갑니다. 자, 2차로는 벼에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 차 이렇게 밀고 나오면 어떻게? 아니, 여기서 자, 2차 돌고 있어요. 돌고 도는 회전교차로에서, 자, 여기 가는데 여기서 옆에서 치고 나오면은 깜빡이도 없이 피할 수 있나요? 보험사에서 60대 40을 얘기합니다. 참 미치겠네. 왜 60대 40일까요? 그랬더니 관행이 그렇대요. 무슨 놈의 관행이에요, 관행은. 이 책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보험사 직원들은 이 책을 그대로 그냥 외워서 얘기합니다. 비슷한 거 있으면 다 갖다 집어넣어요. 도표 263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자, 돌아요. 도는데 노란 차가 나올 겁니다. 이거. 이게 60대 40이에요. 네, 이거는 노란 차가 깜빡 켜고 나왔겠죠. 깜빡 켜고 앞에 있을 때, 이 노란 차가 앞에 있고 깜빡 켜고 그러고서 나올 때 이게 60대 40이에요. 좀 갖다 비슷한 거 어디서 주워오긴 주워왔는데 그냥 무조건 내가 껴 맞추기만 100대 빵입니다. 불박차가 조금 앞서 있거나 나란히 가는데 깜빡이 뒤에 칼치기죠. 회전교차로의 칼치기입니다.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 켜고 미리 보고서 한 칸 한 칸 나가야죠. 여기서 나갈 때는 여기서요, 나가는 차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여기서 깜빡이 켜고 이렇게 해서 한 칸씩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험사 직원들 회전교차로에서 나는 2차로 돌고 1차로 나가다 일어나면 무조건 60대 40이라는데 왜요? 그러면 관행이 그래요. 관행 무슨 관행이야. 이 책에 돼 있어 그렇지. 예, 저 책에서 버려야 될 게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100대 빵입니다. 이번 사고는. 이번 정상은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보자분께서 이렇게 터널에서는 제발 실선이잖아요. 실선 넘어오지 맙시다. 이거 쑥 넘어오면 정말 위험해요. 다른 분들 터널에서 실선 넘어오지 말아달라고 올려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갑니다. 좀 빨라 보이죠? 빨라 보여요.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거 오른쪽 깜빡이 켜고 참나. 저 차는 왜 오른쪽 깜빡이 켜고 나온대요? 오른쪽 깜빡이 켜 있어요. 실선에서 넘어오면서 여기 나갈 때는 이게 밝기 차이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깜빡이 키면서 만약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났으면 이 차에 100% 잘못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깜빡이 거꾸로 켰다 하더라도. 왜 그럴까요? 불박차가 빨라 보입니다. 여기서요, 1차로는 비어있어요. 1차로는 비어있지만 2차로 차들이 막히면은 좀 나도 보조를 맞춰야 돼요. 보조를 좀 맞추면서 혹시 저렇게 막히면은 시선 넘은 차들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내가 조심했더라면 미리 조심했었어야 돼요. 이번엔 사고 안 났지만, 미리 발견 사고 안 났지만, 그러나 물론 2차로 차들은 이쪽으로 나가고 나는 1차로 저 좌회전할 차, 나 저기 가서 좌회전할 거야. 그렇더라도 터널 구간에서는 옆차랑 맞추십시오. 좀 보조를 맞추십시오. 옆차로랑 들어온 차들이 있습니다. 만일 사고 났으면 불박차도 속도가 좀 빨랐는데요.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한 20 내지 3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실선 넘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터널 구간, 지하차도, 긴 지하차도 이런 데서는
내 차로가 뻥 뚫렸다 하더라도 여기 바리케이트가 있으면 가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cm 정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차선을 나눠놨으면 가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옆 차로랑 보조를 맞추면서 뚫렸더라도 속도를 좀 줄이면서 제한속도 다 내지 마시고 조금 줄이면서 가십시오. 물이 흐르듯이 같이 흐르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